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딥노이드 무상증자 권리락 일정, 보호예수 물량, 희석 주식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상증자 일정입니다. 딥노이드 무상증자를 받으시려면 12월 3일 금요일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 또는 보유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신주 배정 기준일이 2021년 12월 7일 화요일이죠. 하루 전날 6일 월요일은 권리락일이 됩니다. 따라서 권리락 하루 전날 영업일 기준으로요. 3일 금요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셔야 무상증자를 받게 되는데요. 3일 시간의 거래에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점을 금요일 3일 금요일 오후 6시라고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오후 6시에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무상증자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일 오전에 팔고 시간의 거래에 다시 매수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딥노이드 권리락일이죠. 6일날 월요일은 주가가 하락하여 거래가 재개됩니다. 기업의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는 한 주죠. 1 플러스 1 100% 무상증자입니다. 따라서 주가는 1 플러스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를 더하면 1 더하기 1은 2죠. 즉 권리락 전일 종가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권리락 당일 주가가 되고요. 만약 딥노이드의 권리락 전일 종가 12월 3일이 되겠죠. 5만원이 권리락 전일 종가니까 12월 2일이 되겠네요. 5만원이 된다면 5만원 나누기 2를 하면 25,000원이 되죠. 즉 권리락일에는 25,000원이 기준 주가가 되어 거래가 재개됩니다. 권리락일 6일부터 보유하신 주식을 전량 매도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무상증자를 받는 기점은 3일 금요일 오후 6시입니다. 이 기점에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이후에 얼마를 매도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따라서 권리락일부터 신주를 받기 전까지 보유하신 주식을 전량 매도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50%만 매도한 것과 같은 이치죠. 아직 새로운 주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권리락일부터 마이너스 수익률이 뜨더라도 새롭게 받게 되는 주식을 감안하게 된다면 수익률에서 계산하실 때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딥노이드 무상증자는 1 플러스 1 100% 무상증자라 계산이 다소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무상증자가 100%는 아니죠. 200%, 300%, 50%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 계산이 다소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요. 무중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중에 대한 일정과 엑셀로 수익률 계산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식은 2021년 12월 22일 받게 됩니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21년 12월 22일이죠. 영영시를 기점으로 보유하신 계좌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유상증자처럼 별도로 청약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요. 12월 3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수수료와 세금 일부를 제외하고 들어오고요. 무상증자는 권리락일부터 22일이죠. 수요일 20일까지 신주로 받게 되는 주식을 팔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새롭게 받아야 될 주식을 팔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리락일부터는 주가가 하락하여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미 그 하락 손실분에 대한 비용을 신주를 받기 전까지는 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무상증자 후 기업의 주식수는 보통 주가 927만 7,746주가 됩니다. 기업은 또한 우선주라고 하는 종류주가 있습니다. RCPS가 있는데요. 전환상환 우선주죠. 요 전환상환 우선주 종류주도 무상증자를 단행해가지고 무상증자 후 갖게 되는 종류주는 86,648주가 됩니다. RCPS에 대한 내용 세부적인 거 확인해 볼게요. 우선주 발행 주식수가 18만 5,157주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37만 314주로 변경됐죠. 이것을 봤을 때 예전에도 무상증자를 했던 것으로 가름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당 발행가에도 5만 774원에서 2만 5,387원으로 줄어들었죠. 나누기 2가 되었습니다. 주식수가 늘어나고 전환 행사 가액이 반으로 줄어든 것을 보면 100% 무상증자를 이번 말고 이전에도 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결국엔 전환가액이 줄면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21년 9월 17일 일부 전환 행사를 하고 남아있는 주식수는 43,324주가 되고요. 이번에 무상증자를 또 단행하게 되면 이 곱하기 2로 주식수가 늘어나겠죠. 지금 RCPS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로
회계상 파생상품 부채로 인식을 하며 내재 상품이기 때문에 파생상품 평가 손익을 당기순이익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시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전분기에 대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즉 이익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봤을 때 전분기 대비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평가 손실이 잡히고 주가가 하락하면 평가 이익이 잡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업에 지금 RCPS를 제외하고 별도로 희석 가능한 주식 전환 매자니는 따로 없습니다.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이승권 부사채 12BW는 없고요. 결국 기업은 이 RCPS죠. 43,324주가 전환 가능 주식수가 될 것이고요. 보통주 비율이 1대1이기 때문이죠. 무상증자 반영 전이기 때문에 무증 후에는 곱하기 2하여 86,648주가 됩니다. 기업의 이제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 희석 가능한 부분은 스톡 옵션이 또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상장 시 주식 매수 선택권 현황 보시게 되면 행사 가능한 스톡 옵션이 21년 10월 11일 6276주가 있습니다. 행사 가격 2,500원이고요. 상당히 저렴하죠. 이렇게 행사 가격이 낮게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충분히 지금 행사를 했을 것이다라고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최근 공시 10월 20일 공시를 살펴보니까 스톡 옵션 행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6276주를 행사해서 다 지금 잔여 주식수가 빵주죠. 다 지금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현황은 이 1차는 모두 지금 행사한 것으로 나오고 결국에는 남은 스톡 옵션은 20만 주가 남았고요. 21만 주가 남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 반영 전이니까요. 42만 주가 되겠죠. 이 물량은 2022년 7월 28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해서 주식수를 정리해보면 21년 3분기 분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통주의 주식수는 457만 8,597주였습니다. RCPS 전환 행사를 포함한 주식수죠. 그리고 이번에 스톡옵션 6만 276주를 더하게 되면 463만 8,873주가 됩니다. 무증 후에는 927만 7,746주가 되고요. 따라서 앞으로 희석될 주식수죠. RCPS가 무증 후에는 86,648주가 되고 지금 남아있었고요. 스톡옵션은 42만 주가 남아있었죠. 모두 무증 후 주식수를 계산한 거고요. 결국 50만 6,648주가 앞으로 희석 가능한 주식수가 남아있는 거고요. 지금 무증 후에 기업의 주식수랑 비교해보면 비중이 5.4% 비중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예수 물량 체크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무상증자 전환 전의 현황이니까요. 곱하기 2 하시면 무증 후 물량이 될 것이고요. 먼저 상장 당시 주식수는 462만 1921주였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물량은 보시는 것처럼 205만 9,884주 44.57%였는데요. 하지만 실질 유통 물량은 보시는 것처럼 이 기관 투자자 및 일반 청약자 이 30만 주 가운데 이 확약 기간을 따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물량 22만 5천 주는 전체 공모주주의 75% 비중을 차지했고요. 이 22만 5천 주 가운데 확약 기간을 살펴봐야죠. 기관 투자자 22만 5천 주 물량 가운데 미확약 물량은 19만 4,882주, 즉 확약 물량은 3만 118주입니다. 따라서 상장 직후 실질 유통 물량은 205만 9,884주 마이너스 기관 투자자의 확약 물량 3만 118주입니다. 결국 202만 9,766주가 실질 유통 물량이고요. 상장 당시 주식수의 43.91%입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 상장 직후 바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상장 후 25에서 30% 수준으로 유통되는 것들에 비해 주식들에 비해서 상장 직후 물량이 많이 풀렸다는 것이죠.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은 21년 8월 17일 상장을 했습니다. 보호 예수 및 확약 기간이 해제되는 물량도 살펴보면 9월 17일이죠. 이미 지났습니다. 보호예수 해제된 물량이 많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벤처금융 플러스 전문투자자 전체 물량이죠. KB증권을 제외하고 모두 보호예수가 한 달짜리였습니다. 즉 9월 17일 해제된 물량이 53만 4,305주였습니다.
11월 17일 3개월 후 보호예수 이제 해제된 물량이죠. 11월 17일 기관 투자자 확약 물량 14,579주가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보호예수 해제되는 물량인데요. 22년 3월 17일 6개월 뒤 보호예수 해제되는 물량은 기관 투자자 확약 물량 1,392주 플러스 KB증권의 39,390주입니다. 합산하면 49,782주가 22년 3월 17일 보호예수 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22년 8월 17일 1년 뒤죠. 보호예수 해제되는 물량은 전환상환 우선주로 받았던 11,814주 플러스 일반 법인의 19,694주 플러스 11,816주 다 합산하게 되면 31,508주 플러스 11,814주를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 합산 금액만큼 보호예수가 해제됩니다. 이제 결국에는 보호예수 해제가 남은 물량이 이제 이 정도 주가 되고요. 보시는 주 정도가 되고요. 무상증자를 반영하게 되면 이 곱하기 2 하시면 되죠. 비율로 봤을 때 이 정도 비율이 됩니다. 애초에 상장 직후 단기간에 보호예수 해제가 많았습니다. 물량이 많이 풀렸습니다. 따라서 상장 직후에 다소 주가 흐름이 계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기업은 기술성장 특례 적용 기업으로 상장을 했고요. 기술성장 특례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 코스닥 상장 규정 중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되는 요건의 몇 가지를 면제 또는 유예를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매출액 조건이죠. 매출액 조건은 2025년까지 면제를 받고요. 영업이익은 유예기간 없이 완전히 면제를 받았습니다. 매출액 조건은 2025년까지 유예를 받는 겁니다. 가장 빨리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적용되는 내용은 바로 세전이익 요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기자본 50% 이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요 손실 부분이 3년간 유예 이상 나타날 경우 이 요건은 2023년까지 유예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적용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23년까지 유예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기업의 지금 무상증자 권리락 일정과 지금 보호예수 물량 그리고 희석 가능한 주식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